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례를 찾아보면 돼요. 내 주변에. 확률적으로 엄청 없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없나?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나오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이제 창업 꼭 해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직장 다니면서 네. N잡으로 요즘 또 창업 많이 도전하잖아요. 네네. 그게 성공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단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에 도전한다는 거는 다른 창업만 하는 사람들보다 리스크가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대신에 내가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돼요, 브랜딩을. 만약에 내가 뭐 샐러드 집을 할 거다. 내가 앞으로 샐러드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샐러드 가게에 대한 브랜딩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천천히 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샐러드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당장 뭘 하려고 대출 끌어당겨가지고 바로 N잡 넣어 하면서 샐러드 가게를 딱 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샐러드를 누구에게 팔 건지 어떻게 팔 건지 이 근처에서 팔 건지 사람들이 젊은 엄마가 많은 데서 팔 건지 다이어트들이 많은 헬스장이 많은 동네에서 팔 건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딱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걸 팔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를 판다, 뭐 마스크를 판다,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마스크를 사고 손소독제를 사는데 여러분 어디서 샀는지 기억하세요? 그 채널을? 아니요. 대부분 기억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건강식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사용하는 뭐 샐러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부터 내가 뭘 파는지에 따라서 브랜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판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싸게 받아오는 유통을 뚫어야 돼요. 이건 브랜딩이 필요 없죠. 그러면 유통을 뚫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커피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메이드 뭘 판다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를 판다든지 이런 거는 브랜딩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을 키우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라는 그 시작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을 준비해서 샐러드 가게를 오픈하는 데까지를 인스타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리 저 언제 오픈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채널의 손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직장인들이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잡을 창업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잖아. 그렇죠.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투자 시도 조급함이 제일 무서워. 맞아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직장인들은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말려요. 실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파이프 라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한다는 건 말려요. 무조건. 직장이야말로 본인들이 여태까지 시간과 정성을 쓴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이거를 이제 활용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소비에만 쓰지 말고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제발 보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맞아요. 다른 이제 부업들을 해보면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맞아요.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나와야지 딱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런 분명한 전혀 안 돼요. 행동은 전혀 안 돼요. 분명한 실패로 이어질 확률도 엄청 커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짬을 낸 시간 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시간이 많아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시작은 충분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방금 전에 스마트 스토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랑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네네.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에도 굉장히 사기꾼들이 좀 많아요. 네, 이거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어떤 거 좀 알려주세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 관심이 많은데. 네, 저도 그 스마트스토어에 관련해서 네. 상담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로 실패하신 분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의 시간과 정성을 안 쓴 것들도 되게 큰데 네. 이런 업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가구매를 해주는 업체예요. 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가구매. 네, 가구매를 해주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스토어 강사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수강생의 흔적.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100만 원짜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5천만 원치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 그런 거 대행해 준 데까지. 네, 있어요. 심각하죠.
실제로 있어요.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5천만 원 월 매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 한 5%를 떼주겠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그럼 또 한 5%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5천만 원 투자해서 4,500만 원이네요. 4,500만 원. 즉 500만 원만 손해를 보면 매출의 50배가 오른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일지 공개하는 것처럼. 기록이 만들어지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그거 거죠.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강사하죠. 전자책 내고, 강의하고, 강사하고, 유튜브하고. 그거 진짜 양아치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현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던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 수는 있죠. 아이템 하나 잘 잡아서 운으로 좋아서 월천 정도를 뭐 한 1년간 유지는 할 수 있대요. 아이템 뭐 두세 개 운이 좋아서. 이것도 스마트 스토어가 수만 명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두 명은 아이템을 잘 잡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사실 실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봤어요. 월 한 700 정도 버시는 순이익으로. 대표님 딴 거 없어요. 노가다예요. 단지 이제 옛날에는 700을 벌기 위해서 14시간을 상품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상품을 셀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이제 한 5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700을 법니다. 결국 노가다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을 안목을 키고 브랜딩하는 것까지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를 당장 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뭐 이렇게 성공한다? 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거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잘 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도 잘하고 하셨어요? 하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농산물을 떼다가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통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하든 아니면 본인이 하지 않았던 그 전에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랑 겹쳐져서 빠르게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광고를 다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으로 광고를 달아서 나도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수강생이 1000명이면 그 앞에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앞에 시간과 정성을 썼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시간값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을 주고 결제를 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상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조급하게 내가 영상 몇 개 돈 주고 결제해서 보면 바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다른 재능이 있었거나 다른 본인의 시간과 정성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너무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당장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걸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또 호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기꾼 업체들까지도 생겨진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이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도 네네. 팔로우 늘리기라든가 네네. 이걸 살 수 있거든요. 엄청 그래서 하죠. 굉장히 사실 네네.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팔로워가 한 수십만 명 되는 네네. 채널이 보니까 그걸 팔로우한 사람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네, 다 외국인인 거예요. 네, 다 외국인인 거예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 기술이 없는데 그 기술을 돈으로 주고 사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그걸 유료 강의로 이어내 가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봐요, 실제로. 문제가 있죠. 근데 방금 전에 대표님이 자극적인 광고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갑자기 저도 이제 좀 죄책감이 살짝 드네요. 사실 김작가 TV 네. 영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전체 퀄리티가. 근데 사실 썸네일은 가끔 조금 자극적이야. 네, 너무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와, 너무 자극적으로 제 영상을 썸네일 달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왜냐하면 사실 네. 저희도 말했지만 대표님 제가 원래 옛날부터 친분이 있는 친구 네. 사이잖아요. 네. 이거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딴 거예요,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영상에 진짜 좋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조금 자극적이고 상관없는데 사실 지난 영상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에. 지난 영상은 다른 의미가 좀 더 많았었는데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이 유튜브 나중에 해보면 제 말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아직 안 해봐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시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대표님도 주식 투자 기술 네. 같은 거 활용해서 네. 뭔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네. 뭐 아니면 좀 더 나가는 뭐 잘못된 리딩 말이라든가 네. 이런 유혹이 대표님도 저도 사실 나이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더 젊었잖아요. 네네. 엄청 많았죠. 엄청 유혹이 있을 많았어요. 텐데. 네,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월 400부터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투자를 내가 해줄 테니까 사무실도 삐까번쩍 차려줄 테니까 니네 리딩만 해라.
그리고 뭐 1년 가입비 연회비를 뭐 5천만 원 1억 받아서 하는 투자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경제 TV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그 경제 TV도 그렇고 전문가가 나와서 돈을 주고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몇 개, 모든 건 아니고. 네, 모든 건 아닌데 몇 군데가 출연자가 돈을 내고. 근데 네. 문제는 출연자 돈을 내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그거를 방송에서는 밝혀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유료 밝히죠. 광고를 네, 안 그걸 밝히죠. 안 밝히고. 네. 옛날에 더 심했거든요. 경제 TV에 출연하라는 요청은 매년 한 10군데씩은 받은 것 같아요. 네. 매년 진짜 한 10번씩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면은 이제 뭐 한 해 1시간 촬영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12회 재방송이 되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시간 촬영. 그 300만 원으로 내가 전문가로 둔갑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리고 무슨 어워드 있어요. 뭐 2002년 뭐 소비자 대상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내면 바로 나와요. 주식 투자 사업자 한번 내보세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바로 연락 와요. 스포츠 뭐 저거 신문인데요. 2020년도 올해의 신규 업체, 우수 업체로 저도 예전에 생각한 적 있어요. 저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돈을 내면 상을 준대요. 그래서 네? 제가 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네, 저는 처음에 전업투자자 사무실 차렸을 때 그냥 제가 집에서 주식 안 하려고 차린 거예요. 네.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그 명함이 필요해서 그냥 사업자를 낸 거였는데, 처음에는 내가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내가 올해의 그 회사의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신문에도 실리고 맞아, 저도 그렇게 표장을 쓸 수 있대요. 1년간.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돈을 200만 원 달래요. 내가 상을 받는데 돈을 달라고요? 하고 끊어낸 거죠. 그런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돈을 가르치고 돈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꿈을 15년 전부터 꾸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좀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투자로만 부자 돼야 된다는 마음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35, 즉 2016년, 15년 제가 순자산으로 한 25억, 30억을 만들 때까지는 돈에 대한 교육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투자로만 벌었다. 네, 투자로만. 왜냐하면 투자로만 벌어야 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주식 쪽이 그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심해요. 저도 물어보면 네. 그분들은 이 다른 투자자가 주식으로 벌었냐 안 벌었냐. 네. 다른 걸 번 걸 합치지 마라. 맞아요. 이게 되게 이거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주식을 해서 월천을 벌는데 리딩에서 5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좀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수익금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채널을 운영을 해서 한 달에 뭐 5천 회사를 만들든 리딩을 리딩을 하든 실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리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멘탈은 엄청 강해져요. 왜냐면 내가 짧게 나는 당장 내일 써야 되고 다음 달 써야 되는 생활비를 뽑기 위해서, 혹은 또 나는 또 다음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한전된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짧게밖에 못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음 달에 5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손절도 뭐 2천에서 그냥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심리 싸움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가 되면, 내가 그런 투자를 일반인들한테 가르친다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공부가 따라올까, 팔로우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1년 총 틀어서 제 수익의 98% 이상은 항상 제가 직접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만 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는, 출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데, 책 파시면 얼마 버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돈 안 돼요, 여러분. 뭐 책을 제가 베스트셀러 되고 올해 책에도 선정이 될 만큼 이렇게 잘 됐었지만, 그걸로 번 돈이 제 한 달 수익도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자 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싶고 공부를 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채널을 좀 더 많이 출연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본인이 이야기를 한 권으로 집대성하는, 맞아요. 정리하는 게 제일 네. 큰 것 같고, 저는- 그냥 두 번째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받아들인 것과 책으로 받아들인 게 좀 달라요. 훨씬 책이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이 있긴 해. 맞아요. 영상은 생동감이 있긴 한데.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본인의 사실 또 다른 레퍼런스라든가 맞아요.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매개체 역할로서 굉장히 좀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첫 책을 쓰고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첫 책을 씀으로 인해서 1000명의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만남을 이어나가서 그분들의 재무 상담을 하면서 제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한 권 딱 쓰니까 제 삶의 심표가 찍히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아주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내 이야기였습니다라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설렘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심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네. 그 직장 다니는 직장인분들도 네.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게 너무 열풍이다 보니까 네. 자기 본업을 좀 소홀히 하면서 네. 자기 직장 그 근무 시간에도 화장실 가서 몰래 막 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 돈만으로 살아갈 수 있나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월급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례를 찾아보면 돼요. 내 주변에 확률적으로 엄청 없을 거예요. 물론 네. 유튜브 이런 거 말고요. 유튜브나 뭐 나오는 고수들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본인 주변에 실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 원래 알았던 사람 중에선 제 옆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처음이지 말이죠. 그렇죠. 유일하죠. 네. 대부분 그래요. 저를 아시는 네. 분들도.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이 없는 싸움에 너무 무리하게 저는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런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잡에서 더 이상 성장이 없나? 내가 갖고 있는 잡에서 내가 진짜 시간과 정성을 더 썼는데도 내가 진짜 다른데 이직도 못하고 내 월급은 늘 그대로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없나?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나오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열려요. 지금 내 역량이 거기 가장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가진 잡에. 그럼 그 잡을 통해서 내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나를 먼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스토어에 또 돈을 버시는 분 인터뷰를 해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가다였다고. 네. 그분도 대형 그 온라인 MD셨어요. 대형 그 마케터. 거기서 하는 거를 보고 배워서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4년 일하시다가. 본인 5년 직장 생활이 일하시다가. 좀 연결이 됐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먼저 찾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그런 지름길을 놔두놓고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대표님은 저를 거의 20대 중반부터 봤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반짝?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옛날부터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이렇게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아까 전에 그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요. 연결된 것처럼 좀 비슷한 부분이 맞아요. 돈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을 견뎠던 거예요. 네. 김 작가님은.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서 결국에는 그게 재능이 돼서 이렇게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못 쓰는 경험은 없다 봐요, 저는. 못 쓰는 경험은 없다 봐요. 못 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아, 좋은 멘트네 오늘. 못 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 많이 있죠 사람. 아, 그래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싹이 보이는 사람 안 떠가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다. 좁습니다. 네. 오케이.